만약에요, 경제적 불평등 같은 되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고대의 지혜를 빌려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경제 정의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명리학이라는 정말 독특한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아니, 수천 년 된 동양 철학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? 심지어 처방까지 내린다?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먼저 독특한 진단법을 살펴보고 그걸로 우리 경제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. 이어서 두 가지 처방,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이 특별한 관점, 대체 뭘 말하려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경제 민주화라는 게 단순히 법 바꾸고 정책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사회 전체에 꽉 막혀 있는 기운의 흐름을 뻥 뚫어주는, 뭐랄까, 일종의 운을 좋게 만드는 사회공학이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죠? 자, 그렇다면 이 명리학이라는 렌즈로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그 문제점부터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진단을 시작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편제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 말고요, 부동산 투기나 어떤 독점적인 주의로 쉽게 또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그런 불로소득에 가까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. 문제는 이 편제가 너무 한쪽으로 특정 소수에게 확 쏠려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죄다 신약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너무 많은데 몸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병이 든 상태를 말해요. 비유하자면 영양 과잉으로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는 거죠.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다 같이 골골대는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아주 파괴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. 이걸 바로 군겁쟁제 상태라고 부릅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죠. 그러니까 힘이 센 소수의 거대 기업, 즉 강한 빅업은 부를 그냥 독차지해 버리고요. 나머지 수많은 중소기업들, 그러니까 약한 빅업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부스러기를 놓고 정말 아수라장처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이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. 이미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나 마찬가지니까요. 자, 진단은 끝났습니다.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처방을 내려야겠죠? 첫 번째 처방전, 바로 공정한 심판을 세우는 겁니다. 그 해법을 명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바로 법이나 국가기관처럼 공정한 규칙을 집행하는 힘을 의미해요.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로잡아줄 강력한 심판,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 관성에도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정관. 이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규칙입니다. 반면에 칠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억압하고 해치는 폭력적인 힘이에요.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. 폭군처럼 군림하는 칠살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이드가 되어주는 정관이 필요하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처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? 바로 겁제 행위를 막는 겁니다. 겁제가 뭐냐면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.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하청업체 쥐어짜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 같은 것들이죠. 바로 이런 약탈 행위를 막는 것.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정관의 역할만이 작은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고 진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공정한 심판을 세워서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 잡았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성장의 엔진을 다시 돌려야죠. 그 두 번째 처방은 바로 창조의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 식상이라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. 이 식상이 바로 창조하고 생산하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있는 걸 나눠 갖지 않은 재분배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. 모두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주자는 거죠.
이게 바로 식상생재로 가는 길입니다. 자, 보세요. 먼저 공정한 규칙으로 작은 플레이어들, 즉 비겁을 보호해줍니다. 그럼 이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, 즉 식상을 만들어내겠죠? 그러면 그 결과로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부, 즉 재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. 이게 선순환이에요.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진단과 처방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는 뭘까요?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?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재극인을 막는 겁니다. 재극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물이 인성을 극한다. 즉, 돈과 탐욕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, 심지어는 존엄성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말해요. 이건 정말 무서운 경고죠. 이걸 막으려면 인성, 즉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이윤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, 효율보다는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, 그리고 끝없는 경쟁보다는 공동체의 윤리를 지키려는 노력,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, 이런 가치들을 우리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인간적인 가치가 중심에 설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의 경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, 강자와 약자가 서로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공정한 규칙 안에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.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, 그게 바로 최종 비전입니다.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절대로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보다는 우리 몸에 비유할 수 있어요. 어디가 꽉 막혀서 피가 안 통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? 그것처럼 경제 전체에 막혀있는 기운을 뚫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것, 국가라는 이 거대한 유기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이 인용문처럼 말이죠. 이 모든 건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치유 과정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이 공동의 경제라는 몸을 진짜로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?